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무더운데 수험 공부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다 하여 6회분을 준비했고 오늘 제1회 모의고사 해설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실전 모의고사는 꼭 실전과 같이 먼저 시간을 딱 지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설을 강좌를 들으면서 자, 자그마치 중개사뿐만 하더라도 6회분이 준비되니까 4, 6, 24, 240문항이죠. 그죠? 여러분 기출되는 문제에서 이 범위에서 80% 이상은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부터도 열심히 공부를 하실 거니까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이 몇 번이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답이 되고 왜 틀리는지를 익혀가는 시간. 그래서 소개의 성과로서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 페이지로는 6페이지부터 진행합니다. 1번입니다. 개공사의 중개행위에 관한 기술입니다.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이죠. 자, 개공사의 매각의뢰인 각과 을 간의 계약 완성을 위한 중개하는 행위는 의뢰인의 대리 행위로 본다 하면 X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중개하는 행위는 보시다시피 의뢰인에 대한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자에게 설명을 해야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런 중개는 대리 행위도 아니고 사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드시 팔아주고 사줘야 될 의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독자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3번 정리해 줍니다. 나머지 1, 2, 4, 5 잘 정리가 돼 있죠. 맞는 내용으로서 체크해 주시고 2번입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답이 5번인데 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 제출합니까? X. 사무실 확보 서류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주민등록번 안 들어가죠? X. 그리고 업무보정 설정 서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X. 자, 근데 사무소 확보 서류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자,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분이 자격증이 있으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보다시피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소 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공사도 반드시 중개 업무를 개시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신청할 때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그랬죠. 그죠? 첫째, 자격을 취득할 것. 두 번째, 자격은 취득했지만 실무를 잘 못하니까 실무 교육을 이수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렇게 해서 사무소를 반드시 확보했는 서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음을 체크하시고 거기 보정 설정 서류는 등록이 통지되고 등록증 교부 전에 반드시 보정을 설정한다. 이런 파트도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 5번. 나머지 1, 2, 3, 4는 정확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맞는 질문으로서 익히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중개계약과 관련하여 기술하는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답이 5번에 있습니다. 개공사는 중개계약을 체결할 법상의 의무는 없지만 거래계약을 체결할 법상의 의무는 있다. X. 자, 중개계약이 뭐였지요?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우리는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이 중개계약이 있음으로써 거래계약이 성립하는데 중개계약도 반드시 해야 될 의무도 없지만 거래계약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래서 법상 의무가 있다 했기 때문에 X입니다. 틀린 것은 5번. 자, 나머지가 맞는 지문으로서 특히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중개의 3요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중개를 보다시피 중개가 되기 위한 3요소는 첫째, 중개 대상물, 의뢰인, 개공사를 중개의 3요소라고 앞부분에서 문제가 지나갔죠. 4번 내려갑니다. 개공사의 중개사무소에 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답이 3번인데 자, 유권 해석에 의하면 사무소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걸린 생활시설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은 3번 정리하시고 자, 틀린 것들입니다. 1번
개공사 A는 사무소가 협소하여 앞 건물의 사무소를 임대하여 그 사무소에서는 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상담만 하였다. X입니다. 상담만 하더라도 2개 이상 사무소 반드시 둘 수는 없다. 2번 공인중개사 B는 전용 주거지역에 위치한 본인의 단독주택을 개조하여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전용 주거지역 하면 X라 그랬죠. 2종 권리이면서 업무시설에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4번 사무소를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은 사무소로서의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자, 기준이 미달되면 그 기준만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 기준 미달은 상대적 취소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원칙상 법인의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죠. 자, 그래서 바른 것은 3번이었습니다. 5번 내려옵니다. 시험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른 것은 답이 4번인데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맞다. 그래서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는 아직 징역을 받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선고유예가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격 사유도 아니고 자격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벌금형도 취소되지 않죠. 우리는 자격 취소 사유를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때 징은 반드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지 벌금형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것 같습니다. 수정해 봅시다. 1번 1차 시험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모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는 미성년자든 누구든 응시에 대한 인원 제한 또는 연령에 대한 제한은 모두 폐지됩니다. 2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까지 좋았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국토장관의 승인을 미리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X다. 그죠? 1회 이상 시행하되 원칙은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면 시행기관장의 국토장관의 승인을 미리 거쳐 하는 것이 틀렸죠.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국토장관의 승인 때문에 X. 3번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X입니다. 자, 부정하게 취득하면 취소만 될 뿐이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도나 대여는 1년에 1,000만 원 받고 취소되죠. 요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5번입니다.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며 이때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X. 증은 새로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납부합니다. 모든 재교부에는 행정수수료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자, 틀리는 것은 하고 물으면 다 맞는데 하나만 틀리겠죠. 4번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경우에 중개업으로 볼 수는 없다. X.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세 가지 조건, 타인의 열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 되기 때문에 무등록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